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MBC 백분 토론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것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에 가깝다. 오른쪽이 비었다. 우리는 보통 중도 진보라고 불려왔는데 진보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오른쪽이 다 비어 있는데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다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반면에 이 국힘당과 비명계들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역시나 결이 같아서인가 봅니다. 김두관은 이재명 보수 발언 취소해라 라고 부들거렸고, 김부겸도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 정당 적절치 못하다 라고 비판을 했으며, 고민정은 중도 개혁까지는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보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비명계들은 한결같죠. 그런데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종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면 국힘당과 합당하자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감히 합당까지 운운하는 거 보니 죽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 국힘 의원들 전부 컷오프 당할 텐데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합당 제안하면 되겠습니다. 권성동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냐 라고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범죄 정당이라는 팩폭에 많이 찔리고 많이 아팠나 봅니다.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감옥에까지 찾아가 면회하고 아직도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에 범죄 정당이라는 칭호는 애교 수준이죠. 여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발언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극단으로 갈라진 작금의 현실 앞에 국민 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히 내란 작당들 정리하고 속히 안정 되찾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국힘은 이런 헛소리 할 때가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에 긴장을 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다 확인하고도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크게 들통나 결국에는 내란까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감추려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하면 더 크게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죠. 거기에 명태균이 홍준표와 오세훈 등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오늘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이 되니 날 고소해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 밝혀라. 이 자들이 새치어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재차 또 오세훈과 홍준표를 겨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황금폰에 들어있는 140명의 전 현직들은 무사할까요? 행여라도 자기 이름 튀어나올까봐 지금 안절부절일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 시선집중에서 오세훈을 향해 거짓말하고 있다. 명태균과 오 시장이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4차례나 만났다. 명태균 씨에게 듣기로는 그 장소 한 곳을 특정했다. 서울의 오 시장 당협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다. 중국집 이름이 송셰프인데 이 송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세훈이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에 어떠한 부탁도 운운한 바 없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끊어냈다.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이 특정 장소까지 거론하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제 오세훈은 끝난 듯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김진태든 또 다른 당사자든 억울하면 특검으로 밝히자고 하고 국힘당에 특검 받아라 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지요. 자, 그리고 회생 가능성 0.00001%도 없는 내란 수계 윤석열. 이 조지호 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과 무려 8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전화를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그 뒤에 5번의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여러 번 전화에서도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10차 변론 기일 이 조지호가 출석을 하는데 윤석열 면전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증언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인영도 검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뒀는지 원망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리면서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을 한 겁니다. 본인이 살려고 윤석열처럼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대한 심의를 했는지 이거 반드시 특검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심의를 했다면 당시 국무위원들은 전부 내란 범죄자들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면 할 일이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서 지면 배은망덕이지만 이겼는데 무슨 배은망덕이냐 보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그 배은망덕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매불쇼를 통해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아, 경선에서.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며 와. 근데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인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현 정신 뭐 개성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선 패배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조직이 그대로 가서 도와줬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우린 다 알지. 당선이 된 그렇지, 거예요. 당연히. 근데 아.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배제가 됐어요. 지금 아까 배제된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물고 뜯었던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다 썼잖아요. 오. 네, 알고는 있었지만 참 다시 들어도 정말 충격입니다. 앞으로 정치판에서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이 신의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